네, 시장에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그 궁금증들 모아 전문가들에게 질문해보는 시간 질문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 너무 분위기가 네. 좋습니다. 반도체의 이 살아난 불씨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단연 마이크론 되겠죠. 마이크론이 변곡점이 됐을까?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네. 정말 좋아서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응이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도 못 살린 반도체를 어, 마이크론이 맞아요.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매출 기준으로 친다면 전년 대비해서 93%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했는데 가이던스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 과잉 피크 모건 스탠리가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냈는데 네. 일단은 그 마이크론의 내용을 본다라면 올해 물량은 얼마 안 되겠지만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약이 다 끝났다. 그래서 가격도 협상이 다 마무리됐다라는 발언을 해준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었다 생각, 충분히 주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제 몇 번 변곡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이벤트가 사실은 이제 지난달에는 엔비디아, 근데 이건 이제 뭐 그냥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볼 것은 마이크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특히 마이크론은 국내 기업하고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뜻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상한 실적을 결과가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네. 충분히 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암울한 전망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도 4분기까지 좋을 거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꺾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좀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는 부분들이 네. 매력을 작용하면서 저가 매수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온 그 뉴스를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네. 그 공장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테일러 2공장이요. 네, 이 그것도- 답변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네. 볼게요.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삼성전자 이미 테일러 2공장 투자 보류. 네.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하고 테일러 공장을 투자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보류라는 뜻이 뭐냐면 언제 재개하겠다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보류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를 생각했었던 것보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의외로 우리가 공급 과잉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공급 과잉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했는데 막상 공장이 딱 증설됐을 때는 수요가 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지원하는데 생산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생산하고 그것이 다시 공급 과잉으로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신규 공장 투자를 좀 뒤로 미루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사실 딱 문장만 봤을 때는 좀 악재 같은데 그쵸. 오히려 공급 불안을 공급 과잉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줄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에서 우리가 2022년에도 보신다라면 2022년, 23년 초까지만 해도 보신다라면 네. 마이크론 생산 줄이겠다. 그리고 하이닉스 생산 줄이겠다. 삼성전자 생산 줄이겠다 했을 때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신규 공장 투자를 좀 미루겠다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만 본다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경쟁 업체들 관련해서는 그만큼 생산이 미래의 생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탑픽이 SK 하이닉스네요. 네.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저는 가는 종목이 더 좋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를 보면 진짜 연일 하락세를 보여줬죠. 이 하락 각도도 정말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계속 뭐 13거래 연속, 뭐 1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여줬었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수급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더 나오면 나왔지 갑자기 한 10조 정도 매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근데 갑자기 10조를 매수하진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찌됐든 모건스탠리 악재성 그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삼성전자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 1위 기업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좀 붙여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 20만 원은 여전히 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부담 매수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보시고 지금 오늘 일봉으로 보면 계속해서 탄력도가 높아져 갑니다. 네. 7%대 상승이었다가 지금 8%까지 네. 또 확대를 한 모습이고 앞서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HBM3E 12단 양산 시작됐다라는 네. 부분에도 포커스 맞춘다면 계속해서 더 올라갈 쪽만 남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블랙엘에 들어가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블랙엘이 지금 모건스탠리가 뭐 엄청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말을 하고 있고 또 TSMC도 목표가를 올려줬어요. 예. 한 5%인가요? 올려줬는데 그러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제품이 하이닉스 제품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탑픽으로 목표가는 20만 원 잡아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질문 가져와 봤는데 두 번째는요. 중국 이야기. 중국의 190조 나비효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긴급 수혈 190조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제 중국 소비주들 굉장히 강하게 살아난 모습이었고 네. 이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시장에 그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소외됐던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충분히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첫날에는 이제 지준율 인하 효과가 한 예. 190조, 194조 정도 될 거라고 이제 평가가 되었었고 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시중은행이 한 54조 원 정도 유동성을 긴급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의 뭐 250조 가까이가 풀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좀 안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경기 부양에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그 상해 지수 차트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상해 종합지수가 이 발표됐던 날 네. 4% 급등 네, 나왔었죠. 이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초에 보신다 그러면 2,700포인트, 예, 요 자리에서요. 연초 2,700포인트에서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중국이 했었어요. 연말 연초에서. 그러면서 3,100포인트대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딱 5월 이후에는 추가 부양 얘기가 없었습니다. 뭐 전인대에서도 이때죠. 그렇죠. 부양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망감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지난 2월 달 저점대에서 또 공격적인 부양을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반등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요 정도 이렇게 한 2,700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정도면은 중국의 경기가 엄청 안 좋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때쯤에는 중국이 좀 공격적인 부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준점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부양 소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부양, 특히 부양은 연말 연초에 좀 공격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온다라면 주가 지수는 다시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기준을 친다라면 한 3,100에서 3,200 언저리까지 여기까지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실제 시장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시간차가 존재하겠죠. 어제 부양 소식 발표했다고 해서 갑자기 항공권 계약을 엄청나게 한다든가 네.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답변 열고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간차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주가의 반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하고는 또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패턴 그 섹터는 좀 다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저께하고 그저께 보신다라면 의외로 여행주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맞아요. 화장품이 강했고. 네, 화장품이 가겠고 그리고 사실은 중국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카지노주들이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파라다이스라든지 GK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패턴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문가들도 이번에 경기 부양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경기 부양 소식이 나온 것이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어떤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진 않을 것이라는 좀 전망치도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가 소비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고가 소비라는 것은 물론 자동차라든지 TV 같은 것도 고가 제품이지만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그래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비싼 제품들은 아니니까 네. 또 문화, 뭐 영화든 콘서트든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는 또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주들이라든지 뭐 엔터 콘텐츠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되 네. 뭐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쪽은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탑픽으로는 한국콜마. 네, 한국콜마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OEM, ODM 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도 한 2조 원 정도 수출이 나왔었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수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 OEM, ODM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중국향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영업이익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 그 종목 군단들이 참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한국콜마 오늘의 탑픽으로 받아보겠고요. 자,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찐 수혜주는 타이틀 달려 있는데 긴장감이 계속 고조돼 갑니다. 전면전 네. 일촉즉발이다. 뭐 연일 기사 뜨는데요. 수혜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중동 이슈는 그래도 연초보다는 덜 한 것 같아요. 관련주들의 반응을 본다라면 오히려 연초보다 더 심하게 어떤 무력 충돌이라든지 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도 관련주의 흐름들은 그때보다 좀 덜 움직이고 있다. 약간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이쪽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 트레이딩을 잘 하신다면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확인해 볼게요. 세 가지 포인트 잡아봤는데 이스라엘, 레바논 전면전 우려감, 방산, 해운, 에너지 단기 테마성 흐름, 탑픽은 결국 휴니드로 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레바논과의 전면전이 제일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뭐 헤즈볼라하고 어떤 싸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삐삐를 가지고 뭐 진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이스라엘이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먼저 뭐 기분 나빠서 공격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왔다는 부분들 그런 네. 것들이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뭐 지상군 투입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저께 이제 간밤에는 미국이 좀 개입한다 하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전 미국 이거 못 막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의 흐름들은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슈니드를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미사일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슈니드는 이제 이런 미사일 요격을 좀 막을 수 있는 제품이 좀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영업이익 매출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세 확인해 볼게요. 휴니드.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쵸. 괜찮다. 네. 오늘은 이제 4%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저께 이제 한 5% 정도 올라왔는데 약간 이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난 8월 초에 급등하고 나서 네. 조정받고 다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7,400원, 500원대가 장기 바닥권
조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한 6천 원대 바닥을 보여주다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도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른 해운주라든지 다른 어떤 방산주들을 보시기보다는 만약에 한 종목만 본다라면 전 휴니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니드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가가 7,600원 7,6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제 주말쯤에 조금 지상군 투입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라면 다음 주에 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대신에 한 7,000원 정도가 크게 하면 안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고 그쵸? 대응을 해야 되네요.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지금 이렇게 빠질 때 들어가는 거는 매수 네, 찬스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니드 탑픽으로 받아봤고 짧게 여쭌다면 다른 방산까지도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사실은 뭐 대형 방산주들은 꼭 중동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출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네.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들과 답변들 받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